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언제 이거 아파트가 돼? 이 아파트 들어가는데 20년 걸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아파트까지 가서 입주할 필요도 없고요. 아파트까지 가서 파실 필요도 없어요. 네, 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최근 일단 그 부동산 시장이 네. 좀 많이 조금 어지러워 보이는데 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지럽다기보다도 그동안 막혀있던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모양새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신문 보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좀 살아 있고요. 그리고 또 청약 시장이 상당히 좀 뜨거운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과거에 사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고 한동안 굉장히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가 갑작스럽게 인상된 어떤 결과물이기도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은행의 뱅크런처럼 갑작스럽게 가격이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래도 멈춰버리고 가격도 낮아지는 그런 어떤 하락 거래가 있었던 것이 이제 정상화로 조금씩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가 이제는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 지금 가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아파트가 더 비싸질 거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빨리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들이 몰리면서 최근에 이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거래량도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표님,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주로 재개발 쪽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청약은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썩 권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서울의 투자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청약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청약 통장을 통해서 당첨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죠. 그래서 청약 통장 대신에 차라리 재개발 지역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 아파트에 취득을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앞으로 이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지금 현재도 주거지역 중에 대략 60%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가 지금 저층 주거지역인데, 사실 이 저층 주거지역에서도 이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아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이 인구는 빠져나가지만 가구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만성 공급 부족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늘려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가격 폭등처럼 서울의 가격을 또 잡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은 가격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공급 정책은 계속 펴야 되고요. 그 공급 정책은 결국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품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요. 네. 지금 서울시에 그 재개발 지역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혹시 있으실까요? 솔직히 추천할 만한 지역은 많죠. 서울에서도 보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어디가 가장 비싼지를 좀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아파트는 어디가 비싸요 라고 하면 강남이 가장 비쌉니다. 자, 그리고 강남과 이웃한 지역들, 그리고 최근에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한 또 용산들, 이런 데가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또 아파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재개발 시장도 앞으로 아파트가 됐을 때 선호되는 지역이 관심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면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 쪽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 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 북쪽에 재개발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데가 바로 용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지만 사실 가격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이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옥석을 가리면 좋은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과 같아지는 용산을 좀 추천드리고요. 용산과 이웃해서 내 자본에 따라서 조금 더 용산에서 이웃해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자금 사정에 맞춰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좋은 데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뭐 1억도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뭐 10억이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만약에 많으면 당연히 더 좋은 데로 추천해 드릴 것이고, 돈이 좀 부족하시면 지금은 당장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좋아질 지역 많습니다. 저희가 또 도시계획을 전공하다 보니까 뭐 교통망이라든가 또는 이 큰 재개발로 통해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이웃에서 이런 어떤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타났을 때 그 주변에 저렴하게 구입해서 큰 호재가 완성됐을 때 그 시세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지역, 이런 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충분히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소액으로 혹시 투자가 가능한지도 좀 모르겠네요. 소액의 기준은 다 달라요. 소액이 어떤 분한테는 뭐 돈이 얼마 없어요 3억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돈이 얼마 없어요 5천만 원 그런 분도 계시고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는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주관적인 관점이라서 제가 뭐 소액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개발 지역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노량진역, 우리 9호선 노량진역에 가보시면요,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노량진 하면 뭐 고시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하숙집도 많고요, 그리고 고시원도 많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어떤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이 노량진도 사실은 그런 어떤 임대 사업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정리가 잘 돼서 진도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에 가시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물건 찾아보시면 대략 매매 가격이 대략 한 12억, 13억 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12억, 13억이 뭐 가능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솔직히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되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난 거기 동네를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라고 하면 이 뉴타운 바로 옆에 모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요, 뭐 뉴타운만큼은 아니지만 뉴타운 이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됐을 때 바로 밑에 모아타운으로 같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저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같이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모아타운을 가시면요, 지금 뉴타운 가격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한 6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매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뉴타운보다 절반. 근데 난 그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요, 이 모아타운 바로 길 건너편에도 역시나 빌라들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직 아무것도 잡혀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하지만 이 지역이 지금도 이렇게 노후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어떤 요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우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노후도라든가 뭐 접도율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가격은 또 모아타운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은 12억, 모아타운은 6억, 그리고 길 하나 건너면 3억, 이렇게 우리가 입지 안에서도 재개발 종류에 따라서 또는 그리고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서 내가 돈이 없다고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언제 이거 아파트가 돼? 이 아파트 들어가는데 20년 걸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아파트까지 가서 입주할 필요도 없고요, 아파트까지 가서 파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사업 진행이 되면요,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아파트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주택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재개발 아닌 동네에서 만약에 빌라를 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재개발되는 동네에서 빌라를 살고 계시면 이거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서 아파트로 꼭 굳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그 중간에 매각을 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계속 정체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입지와 주변 환경을 공부하셔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을 보고 좋으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